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대상 규모 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서울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과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은 우리가 국토교부상 용도지역에서 배웠죠. 자, 어떻게 세분되죠? 그렇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기억 못 하시죠? 자, 녹지지역은 어떻게 세분됐죠? 네, 녹지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그렇게 있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그죠? 무슨 녹지였죠? 보전녹지죠. 그래서 보전녹지역은 야생이죠. 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보전녹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용도지역이에요. 여러분, 서울시 16개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그 도시의 용도별 종류, 용도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는 게 보전녹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보전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이 허용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단독주택 지으려고 대지 하나 조성하는데 그게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는 주거지역, 주택단지, 상업지역, 유통단지, 공업지역의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만 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합니다. 자, 공업지역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그리고 새로운 시가지 등이 조성될 때 이것을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가지 조성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 있죠. 주거지역은 1만, 그리고 상업지역도 1만, 녹지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각종 단지,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그리고 관광단지 등 새로운 각종 단지가 조성되거나 정보통신단지 그리고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그리고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 밖으로 나와. 자,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이 허용되는 거죠. 그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무슨 용도지역이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관리지역이거나 기억나시죠? 농림지역이거나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이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예외가 있어 있대. 단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초등학교 아파트나 1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등,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때는 10만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돼요. 네, 자, 용도지역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였습니다.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서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번에 미개발지역 요건이 나와 있죠. 읽어드립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여기까지 밑줄긋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을 밑줄 긋고 밑에 적으십시오. 미개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개발지역, 미개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미개발지역이죠. 자,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서 밑줄 그어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밑줄 그어두죠. 손 떼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앞뒤로 가십시오. 자연 녹지지역 앞뒤로 가로.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적 앞뒤로 가로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익숙해야 돼요. 익숙.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예요. 개발용도. 원래부터 주택단지, 유통단지, 그리고 공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용도로 용도가 지정된 땅이에요. 근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나왔어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잖아.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이 도시적 외의 지역은 미개발지역이에요. 미개발지역. 즉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개발지역은 함부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을 안 해요. 하지 않고 이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장기정책계획인 무엇이 수립되어 있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아니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돼요.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땅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게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로 정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만제곱미터 인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생산녹지지역은 만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할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2만 제곱미터인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O.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든 수립되지 않던 자연녹지지역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 도시적 외의 지역, 이 도시적 밖에서는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는 거야.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 뭐가 있죠? 그렇죠.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 즉 미개발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함이 원칙이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더라도 수립이 없더라도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용도지역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즉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한다는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있어요. 즉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이렇게 오죠. 취지계 그렇게 와요. 취지계 협의.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취지계 협의. 취락주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 지정주가 지정됐거나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죠. 네, 이런 지역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미개발 지역이어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제일 밑에 3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요. 자, 지정 규모와 미개발 지역의 지정 요건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규모와 미개발 지역의 지정 요건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취락지구 취 동그라미 합니다. 첫 글자. 개발지정지구 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 동그라미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 더불어 합니다. 협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합해서 동그라미 한 거 취지계 협의.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개발지정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라면은 이렇게 용도지역별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나 그리고 미개발지역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